안녕하십니까. 연기들의 복귀 수요일 날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장이 약간 좀 약세 마감했는데요. 또 이제 내일 또 내마녀의 날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이제 움츠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뭐 장중에 외국인들 매도세라든지 또 이제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또 앞쪽으로 많은 어떤 상황들이 상당히 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은 확인됐고 또 이제 추세가 이제 턴을 했고 또 각국의 여러 가지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공조화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갈등 국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수로 남긴 하겠지만 이제 봉합될지 아니면 계속 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반기의 어떤 키워드는 통화 완화 정책 내지 유동성 정책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14% 하락해서 2,108포인트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쪽에서는 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좀 보였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컸고요. 0.61% 하락해서 7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 약세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장 체감적으로는 좀 오늘 좀 뭐 하락에 좀 많이 기울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일주일 동안 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중장기 이동평균선 이제 저항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 진하게 있는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이제 60일, 120일 이 중장기 이평선에 지금 봉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라든지 저항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5일선을 받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포인트 자체가 일단은 저점을 확인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작년부터 이제 그 미중 무역 그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갈등 국면으로 봉착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제 솔루션을 이제 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무역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통화 긴축 정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자금을 쬐었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였죠. 예, 근데 올해 초에는 그렇게 경기가 좋다거나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유동성으로 밀어올렸단 말이에요. 각국의 정책이 유동성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미중 간의 무역 격화, 갈등이 결국은 이제 해결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결국은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풀리게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주시장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시장 지수도 그렇고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도 이 저점을 찍은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책에 대한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저점을 찍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하게 저점대 여기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여기서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견조하게 5일선 받치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지금 거의 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저항을 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든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 거예요. 지수만 봐가지고 초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구간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종목별, 섹터별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뚜렷하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지수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긴 어렵다. 이걸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치고 나가려면 정말 임팩트가 큰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임팩트 있는 소식들이 나와야지만 바로 뚫고 갈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만들 거다. 이렇게 좀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해외 시장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최근에 V자로 반등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V자로 이렇게 턴을 만들어줬던 이제 포인트는 결국 뭐였습니까? 금리 인하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결국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시장이 저점을 미리 형성을 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걸로 기대를 해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먼저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하반기에 이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수로 남습니다.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각국의 유동성 정책,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를 좀 오늘은 좀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턴을 했기 때문에 뭐 음봉 나오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는 돌아졌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무역 협상 우려로 이제 음봉 마감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추세는 돌아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체크 잠깐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 차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견조하게 받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별로 돌아서고 나서 여기서 받쳐주면서 엎치락 뒤치락 추세가 여기서 꺾여버리기보다는 이 부양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무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대비를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여기 양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추세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여러 가지 어떤 뭐 악재적인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뒤섞여 있는 구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추세는 돌아섰다. 결국은 정책 기대와 글로벌 정책 공조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짓눌렀던 게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의 이제 표현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총재가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가는데 접근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지금 환율이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돈이 빠져나가거나 뭐 어떤 신용 리스크 발동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환율 오늘 올라간 부분은 좀 일시적인 포인트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포인트는 아니어서 이제 오늘 환율의 어떤 상승은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수급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 중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기금 쪽에서 지금 6월 들어가지고 1조 1천억 넘는 1조 1천억이 넘는 규모의 순매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이 지금 순매수를 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월 달 들어서 1조 넘는 순매수, 매일마다 2천억, 1천억대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장중에도 그렇게 흐름 자체가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연기금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대량으로 매도하다가 지금은 순매수로 좀 돌아선 어떤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급적인 부분도 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순매도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어제와 이제 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한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흐름 자체가 좀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좀 변화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하지만 외국인 비차익 이제 매도, 순매도, 이제 매수 포지션이 중요한데 최근에 보시면 3일 연속 오늘까지 오늘도
장 막판에 한 1,000억 정도를 더 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000억, 1,080억 정도 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고요. 예,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일 연속 이제 프로그램 또 비차익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수급적인 포인트에서도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지수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수급적인 포인트가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라는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포인트에서 종목 잘 선정을 하면 뭐 시장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흐름이 이제 좋았던 섹터 테마군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늘 남북 경협주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 북미 회담 자체가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결렬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발성이긴 합니다. 그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의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3차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북한은 6월 달에는 좀 시기상조단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표하기 때문에 뭐 당장의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발생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단발성의 어떤 재료로서 이렇게 반등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현대로템인데요. 왜 단발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위로 조금 크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윗꼬리를 크게 그려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양봉이 하지만 쭉 밀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기 이제 쭉 물려 있는 이제 매물들이 이런 어떤 급등이 장중 급등이 나오게 되면 물량이 딱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일정 자체가 북미 간의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이 우호적인 어떤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단발성,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는 어떤 섹터군이었고요. 또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남북 경협주 흐름들이 어땠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대표적인 뭐 대북 사업을 사업권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어떤 최근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미회담 결렬되고 나서 요 첫 번째 저점 찍고 반등 한번 나오고 쭉 밀렸다가 두 번째 저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쪽은 중장기적인 어떤 그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뭐 매물대가 있다거나 뭐 단기 급등했을 때 매도하는 트레이딩 관점의 박스권 트레이딩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으로 괜찮죠. 예, 지금은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 섹터별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데서 매수, 이런 데 올라오면 매도, 아니면 이슈가 나와가지고 탁 튀었을 때 매도. 예,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접근한다면 지금 장세에서 괜찮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오늘 좀 일시적인 어떤 이슈, 거기에 좀 반응하는 어떤 반등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했어요. 조선주들은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업종군인데요. 먼저 이제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오늘 4.6% 정도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조선주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면 쭉 밀렸죠. 예, 올 초부터 해가지고 쭉 밀렸습니다. 가장 뭐 핵심적인 이유는 수주가 상반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목표 대비해서 삼성, 중공업 제외하고는 이제 그다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글로벌 어떤 물동량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발주처 쪽에서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지만 늦추고 있는 이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현대미포조선도 그렇지만 요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O 2020년부터 이제 이 황산화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선박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대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늦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선주들은 이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거나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안전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역시나 이제 올해 예상되는 목표치에서는 상반기에서 미달했지만 일단은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밀렸던 연기됐던 그런 어떤 수주가 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포조선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우조선과의 이제 합병, 그게 이제 노조 쪽에서 이제 약간 그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도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슈의 봉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결국은 탑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주를 딱 한 종목만 사라고 한다면 결국 현대중공업을 사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만 원, 11만 원 내외 정도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고요. 지금 중장기 이평선에서 이제 뭐 저항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어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만약에 타결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타결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릴 거는 무역과 관련된 거죠. 예, 조선업체, 정유, 예, 화학 이런 쪽이 이제 큰 어떤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도 이제 중요하게 향후 좀 볼만한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최근에 이제 테마주인데요.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서 한번 오늘도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뭐 대외적인 여건도 그다지 이렇게 나아진 어떤 포인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는 이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몰리면서 큰 시세를 내기도 하는데 홍정욱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분이 그 헤럴드라는 이제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정계로 이제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 정치 테마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또 뭐 어떤 테마가 발동될 때도 정말 뭐 수소라든지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정말 없던 게 생겼던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시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 관찰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군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조선이 일단은 대장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조선은 뭐 결국 친인척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인척 그리고 학연, 뭐 인맥주 이런 걸로 다 연결됐거나 뭐 관련 이제 기업이 뭐 자회사로 있거나 이런 건데요. 일단은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홍정욱 이제 관련주로 대장주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고 이제 우상향 패턴 보이면서 지금 한 50%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예전에 그 김무성 관련주였기 때문에 그때 어떤 매물들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결국은 이 홍정욱이라는 어떤 인물이 내년 총선의 기대감을 가장 가질 수 있는 야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 자체는 상당히 좀 우상향 패턴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기 때문에 디지털 조선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려산업입니다. 결국 이것도 인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어제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도지 형태로 이제 거래가 터졌는데 결국은 처음 이렇게 시세가 터진 종목들은 처음에 거래량 터지고 매물을 흡수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KN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있는 방송사인데요. 예, 요 기업이 이제 헤럴드와 이제 같이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부산의 한 기업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뭐 관련주로 좀 엮였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세가 발생하고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세를 터뜨려서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뭐 세 종목이 제가 볼 땐 가장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세에서는 뭐 테마주가 뭐 시세 분출이 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략 부분인데요. 지금 장세는 정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바닥은 확인됐습니다. 시장 바닥은 확인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종목별 장세를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짚어본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수주라든지 내년 이 IMO 2020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하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발생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주 섹터군의 어떤 장세로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5G입니다. 5G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큰 시세를 내고 나서 이제 다소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 초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정말 한 3-4배 정도 급등을 펼쳤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선발로 움직였고 또 후발로서 이 5G 같은 경우는 투자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지국 중계기 또 이제 백홀 이런 어떤 단계별로 나가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주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5G 관련된 가입자가 늘어나면 5G 핸드폰을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G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부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이런 쪽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좀 뽑았으니까요. 조선, 5G 그리고 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종목별 장세로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뭐 지금 같은 장세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뭐 악재밖에 없는 장세 같은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명리롭기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